조현진과 피해 여성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뭐 사실 이제 만남을 좀 지속을 했어요. 만남을 네. 지속하고 처음에 만나면 되게 이렇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. 네.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둘이 호감이 있었는데 이제 만나는 과정에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어떤 행동도 안 하고 뭐 직업도 없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같이 공유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. 그러면 당연히 뭐 우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피해 여성도 이 남성이 약간 집착을 생각했는가 봐요.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머니를 집에 오게끔 했어요. 집에 오게끔 했는데 이 남성이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죠. 꼭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나 딱 한 번만 만나줘. 나 한 번만 만나주면 네.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예. 라고 해서 그 만남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 거죠. 네. 근데 당시 집안에 그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. 네.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같이 있었을까요?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이 피해자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어머님이 정말 피해자의 비명소리 평생 잊을 수 있을까? 네. 이 부분에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. 그 지난 14일에 이 피해자의 동생이다라고 칭한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의 전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. 동생 말에 따르면요. 이 사건 전날 이 조현진이 먼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여자친구가 돈을 좀 흥청망청 쓰고 해서 빚이 많다.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우울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불안하니까 자신의 자식을 보러 천안으로 올라온 거죠. 근데 이 당시에 조현진이 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짐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. 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피해자랑 단둘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. 근데 화장실 안에서 이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어머님께서 무슨 일인지 문을 열려고 하니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죠. 아이고.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.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즉시 경찰이랑 119에 신고를 했고요. 예. 조현진은 그 신고 소리를 듣고 나서 당시에 현장에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. 집안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있는 걸 뻔히 네. 알면서도 저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요. 네. 그리고 조현진은요,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다시 만날 걸 요구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에 대해서 승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? 뭐 모든 피해자는 자기가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죠. 그런데 뭐 피해자 측의 주장이고 그 범행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까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그 순간에 이 조현진 흉기를 준비해서 네.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흉기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흉기였고 네. 뭐 조현진은 그런 이야기 하죠. 헤어지니까 그 말에 욱해서 뭐 칼을 휘둘렀다,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면 네. 다른 곳을 찔렀겠죠. 네. 이게 사람의 신체의 급소를 찔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흉기를 준비해 갔기 때문에 이 또한 계획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은 뭐 기소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살인죄에서 그 사람에게 달게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네. 하나는 범죄의 동기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범죄를 계획했느냐에 네. 대한 문제이니까요. 사실 피해 여성은 하등의 잘못이 없는 피해 여성이잖아요.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남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. 그 성격이 맞지 않고 삶의 태도가 맞지 않아서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피해 여성이 그 어머니와 같이 있는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서 무참하게 살해됐다는 것은 네. 분명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현진의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죄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몇 번 이제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. 네.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.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신상 공개에 앞서서 지난 14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
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. 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. 네, 경찰은 이러한 국민청원 글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역시 범행선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특히나 유사한 범행에 대한 예방,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현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그 신상 공개 결정의 배경을 좀 설명했습니다. 네.